반갑습니다. 준데일리입니다. 오늘은 앵클 파트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앵클은 양이 생각보다 있어서 보낸 조인트 아나토미랑 키네매틱까지 설명하고 다음 시간에 널브랑 머슬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나토미입니다. 우리가 흔히 앵클 조인트라고 하는 거는 바로 탈로크루랄 조인트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바로 티비아와 탈러스와 합쳐진 조인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국말로는 목말 종아리 관절이라고 하고요. 탈로쿠르라 조인트, 즉 앵클 조인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보는 조인트 중에 하나가 또 서브탈랄 조인트입니다. 탈러스 아래에 있는 조인트라 그래서 서브탈랄 조인트고요. 탈러스와 칼카네우스가 합쳐져서 서브탈랄 조인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트랜스버스 타잘 조인트는 프록시멀 파트와 디스탈 파트 사이에 있는 관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사이에서도 관절의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따로 분류를 해놨고요. 이 앵클 조인트 말고도 티비아와 피블라가 만나서 관절을 이루고 있는 게 있죠. 그리고 이게 디스탈 파트에도 있지만 여기 위에 올라가면은 프록시멀 파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뼈 사이 막이 이렇게 연결해서 안정성을 좀 이루고 있고요. 플렉션 익스텐션으로 움직임을 설명을 많이 하는데 이 발목 같은 경우에는 돌자 플렉션, 그다음에 플란타 플렉션 이렇게 구분을 하긴 합니다. 발목을 위로 올리면은 위쪽으로 올린다 그래서 도잘 플렉션이고요. 발목을 아래로 내리면 플란터 플렉션입니다. 앵클에서 조금 특징적인 거는 바로 말레우스입니다. 말레우스는 티비아에도 있고 피블라에도 있습니다. 메디알 말레우스가 라테랄 말레우스보다 좀 더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라테랄 말레우스가 좀 더 길게 아래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에벌전이 좀 상대적으로 덜 됩니다. 상대적으로 덜 되고 인벌전이 일어나기가 좀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에 보통 인벌전 인저리가 생기기가 쉽습니다. 탈러스랑 티비아가 이게 만나는 뼈 모양 자체가 레고처럼 이렇게 딱 맞물려서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안정성을 딱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뼈가 생긴 모양 자체만으로도 안정성이 좀 보장이 되어 있는 관절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타잘보는 총 7개가 있습니다. 탈러스랑 칼카네우스, 네비큘라, 크네이폼 1, 2, 3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큐보이드가 있습니다. 가장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바로 탈러스죠. 탈러스는 티비아 아래에 바로 있기 때문에 이 탈러스의 위치에 따라서 발목의 가동성이 좀 정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칼카네우스 같은 경우에는 칼프가 이렇게 아킬레스 텐던 형태로 해가지고 붙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걸을 때 힐 스트라이크를 했을 때 이 칼카네우스가 먼저 충격 흡수를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비큘라는 안쪽에 있는 뼈고 보통 아치의 높이를 결정을 할 때 네비큘라로 측정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앞에 크네이폼이 이렇게 세 개가 있고 큐보이드는 바깥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특징적인 거는 이 메타타잘본의 생긴 형태가 약간 이렇게 오목하게 바닥면이 되어 있습니다. 오목하게 생긴 형태는 발의 아치를 만들기 위해서 생성된 하나의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목의 인대는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내측과 외측이 있는데 먼저 내측을 보면은 제일 중요한 델토이드 리가먼트가 있습니다. 이게 안쪽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섬유로 이렇게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말려스 자체가 라테랄이 길고 메디알이 좀 더 짧다고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엘벌전이 좀 잘 일어나지 않고 인벌전 인저리가 많이 일어나서 보통은 외측에 있는 인대가 많이 다치긴 합니다. 그래서 내측에 있는 이 델토이드 리가먼트가 다칠 일은 거의 없는데요. 여기가 다쳤다라고 하면은 주변에 있는 뭐 뼈가 하나 골절이 됐다든지 큰 부상을 동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다치기가 어려운 인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흔히 다치고 있는 라테랄 콜라테랄 리가먼트 중에 바로 ATFL입니다. 인벌전 인저리가 일어나면은 발목이 이렇게 안쪽으로 꺾이게 되면서 여기 탈러스랑 피블라랑 연결해주는 인대가 제일 먼저 다칩니다. 그거 위에 다친다라고 하면은 뭐 칼카네오 피블라 리가먼트가 다치는 경우가 있고요. 포스테리얼 탈로 피블라 리가먼트는 부상의 정도가 크진 않는데 아주 가끔 있습니다. 움직임은 총 세 가지 면에서 다 나옵니다. 메디알 라테랄 축으로 보통 저희 돌지와 플란트 플렉션이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AP 축, 안테리얼과 포스테리얼 축으로 에벌전과 인벌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에벌전과 인벌전, 그 다음에 돌지 플렉션과 플란트 플렉션, 버티컬 축을 기준으로 에비덕션과 어덕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오블리크 액세스라고 있는데 오블리크 액세스를 기준으로 프로네이션과 슈피네이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프로네이션과 슈피네이션은 움직임이 저희가 손목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프로네이션과 슈피네이션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세 가지의 움직임이 결합되어서 움직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네이션 같은 경우에는 에벌전과 에비덕션, 그다음에 도지플렉션이 합쳐진 움직임을 얘기하고요. 슈피네이션 같은 경우에는 인벌전과 어덕션, 그다음에 플란트 플렉션이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움직임입니다. 먼저 탈로크루랄, 이 앵클 조인트에서 일어나는 대표적인 움직임은 바로 돌지 플렉션과 플란트 플렉션입니다. 보통 정확한 축은 메디얼과 라테랄의 축을 통해 가지고 플란타 플렉션과 돌지 플렉션이 일어나게 되는데 저희가 생긴 뼈 모양 형태가 말레우스가 높이가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축이 약간 한 10도 정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축을 기준으로 돌지 플렉션과 플란트 플렉션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돌지 플렉션이 끝범위 정도까지 쭉 잡아당기게 되면은 에비덕션과 에벌전이 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플란타 플렉션 경우 어덕션과 인벌전이 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만약에 클라이언트가 이런 돌지 플렉션과 플란타 플렉션의 가동 범위가 잘 나타나지 않을 때 에비덕션이 잘 되지 않는지 그리고 에벌전이 잘 일어나지 않는지 아니 혹은 어덕션이나 인벌전이 잘 일어나지 않는지 체크를 조금 한다면은 이 끝범위에서 어느 정도 안 되는 가동 범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탈로코르라 조인트가 아니라 서브탈라 조인트나 아까 말씀드렸던 트랜스버스 타자 조인트에서 일어나는 움직임들을 체크를 해보는 것도 좋겠죠. 탈로코르라 조인트에서의 그 관절 운동 형상학은 볼록면이 움직입니다. 이 볼록의 역할은 탈러스인데요. 오목한 티비아를 기준으로 볼록한 탈러스가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슬라이딩과 롤링은 반대 방향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돌지 플렉션이 보통 저희가 안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돌지 플렉션이 일어나게 될 때 탈러스가 뒤로 미끄러지면서 후하방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플란트 플렉션은 반대죠.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앵클에 가동 무빙이 나타나지 않을 때 이렇게 앞쪽에 탈러스 부분에 밴드를 걸어 넣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반복을 하게 되면은 탈러스의 조인트 플레이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가동 범위가 좀 올라갈 수 있죠. 그리고 서브탈랄 조인트에서 주로 움직임이 일어나는 거는 바로 프로네이션과 슈피네이션입니다. 보통 프로네이션과 슈피네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 AP축으로 에벌전과 인벌전이 일어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움직임이 이제 조금씩 결합되기 시작합니다. 프로네이션을 하게 되면은 에벌전과 에비덕션이 같이 일어나게 되고요. 슈피네이션을 하게 되면은 인벌전과 어덕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서브탈랄 조인트에서는 돌지 플렉션과 플란타 플렉션이 일어나진 않고요. 서브탈랄 조인트에서는 에벌전, 그 다음에 에비덕션, 어덕션 이렇게 움직임만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트랜스버스 타잘 조인트는 여기 탈러스랑 네비큘라랑 합쳐진 탈로 네비큘라 조인트와 탈러스랑 큐보이드 합쳐진 탈러 큐보이드 조인트를 그 사이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미드 타잘 조인트라고도 얘기하고 또 다른 말로는 쇼파르 조인트라고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앵클 조인트랑 서브탈라 조인트가 고정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포풋의 움직임이 한쪽으로 이렇게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한쪽에서는 슈피네이션이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고 한쪽에서는 프로네이션의 움직임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희가 스탠딩을 했을 때 돌 위에 서 있게 되면 이런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서 뭔가 좀 더 플렉시블한 자세를 만들어 줄 수 있죠. 만약에 쇼퍼르 조인트에서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여기서 완전히 리지디하게 딱한 형태로 발목을 유지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굉장히 불안해지잖아요. 그러는 대신에 이 바위의 모양에 맞게끔 쇼파르 조인트에서 움직임이 일어나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발목을 쓸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쇼파르 조인트에서는 방금 전에 보셨다시피 프로네이션과 슈피네이션이 이렇게 독립적으로 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움직임이 뭐 서브탈라 조인트나 앵클 조인트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임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는 쇼파르 조인트에서도 발등 굽힘과 발바닥 굽힘이 같이 일어난다. 앵클 조인트에서 부족한 움직임들이 나머지 관절 쪽에서도 움직임이 다 결합되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슈피네이션과 프로네이션을 보면은 이렇게 앵클을 고정한다라고 했을 때 트랜스버스 타절 조인트에서 프로네이션과 이렇게 슈피네이션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두 관절들이 동시에 이렇게 움직임이 이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슈피네이션 할 때 대표적인 근육이죠. 티비알레스 포스테리얼이 활성화된 모습들이 보이네요. 발에 있어서 좀 중요하다라고 저희가 흔히들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아치죠. 트랜스버스 아치가 있는데 트랜스버스 아치보다도 더 중요한 게 바로 메디알 롱기튜디널 아치입니다. 칼카네우스랑 탈러스, 그다음에 네비큘라, 큐네이폼 앞쪽에 있는 메타타잘본이 이루고 있는 형태고요.
그 이외에 발바닥 쪽에 있는 지방이나 첫 번째 메타차잘본의 종자뼈, 그리고 얕은 발바닥 근막들이 이런 아치들을 지탱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이 네비큘라 보온을 기준으로 체크를 많이 하게 되고요. 이러한 뼈들 중에서 뭐 하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 아치의 기능에 좀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서 있을 때 바디웨이트가 실리게 되면은 적절하게 이 발바닥 쪽에서 긴장도가 어느 정도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중을 완전히 실으려고 할 때 발바닥 쪽에 있는 근육들이 잠깐 늘어났다가 다시 수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스프링의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아치가 형성되게 되는데, 이 아치가 여기 있던 사람이 여기 아래로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이미 많이 이렇게 근육들이 늘어나져 있기 때문에 제대로 회복하기가 힘듭니다. 아치를 회복하기가 힘드니까 발에 있는 내재성 근육이나 칼프와 같은 외재성이 있는 근육들이 긴장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지게 되겠죠. 아치가 무너지신 분들이 기능적으로 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내재성 근육들이나 외재성 근육들의 피로도가 올라가게 되고 좀 오래 걸으면은 힘들게 되죠. 보통은 저희가 유연성 평발이냐 아니면은 강직성 평발이냐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강직성 평발은 체중을 부하하지 않는 상태에서 논 웨이트 베어링 상태에서도 아치가 무너진 상태. 유연성 평발 자체는 논 웨이트 베어링 자세에서는 아치가 살아있는데 웨이트 베어링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아치가 무너지더라 하는 걸 유연성 평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연성 평발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근육 운동을 잘 한다라고 하면은 돌아올 여지는 저는 있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어려운 게 이 강직성 평발이죠. 이런 것들은 유전적인 요인이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고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연성 평발이냐를 테스트를 할 때 보통 네비큘라 드랍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의자에 이렇게 앉아서 다리를 내려놓고 저희가 네비큘라 본의 위치를 체크한 다음에 스탠딩으로 넘어갑니다. 서서 다시 네비큘라의 위치를 체크했을 때 얼마나 더 내려갔냐를 보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치는 걸을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아치가 무조건 계속 살아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스탠스 페이지에서 체중이 실렸을 때 안쪽 팔의 높이는 감소하게 됩니다. 감소했다가 발을 들기 시작하면서부터 다시 이렇게 아치가 올라가게 되죠. 에벌전이라고 하면은 보통 저희가 프로네이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걸을 때 발 디딤기에서 스탠스 페이지로 가게 되면은 에벌전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발의 아치가 살짝 무너졌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죠. 이 어느 정도는 걸을 때 체중을 부하게 되면은 발의 아치가 살짝 무너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형태로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게 아치가 무너지는 게 안 좋은 게 아니고 아치가 무너졌다가 얼마나 잘 돌아오냐, 이 플렉시블한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앵클의 아치를 무너뜨리는 요소 중에 하나가 이 칼카네우스의 위치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고관절에서의 인터널 로테이션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은 발구스 스트레스가 일어나게 되면서 TBI에서는 익스터널 로테이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TBI에서는 익스터널 로테이션이 일어나게 되면은 앵클에서는 반사적으로 에버전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에버전이 조금 더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아치가 무너지는 확률 자체가 올라갑니다. 이 앞쪽에서는 이제 슈피네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힘을 많이 주게 되죠. 그래서 그 힘을 많이 주게 될 때 가장 많이 힘을 쓰는 근육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는 posterior tibialis입니다. 뒤 정강근 안쪽에서 이렇게 잡아 올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발굽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거나 아치가 많이 무너져 있으신 분들은 이 티비알리스 포스테리얼의 근 긴장도가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스탠딩 상황에서 아치가 많이 무너지시는 분들이 이 티비알리스 포스테리얼의 기능을 좀 체크해 볼 필요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머슬 파트인데요. 머슬은 다시 따로 더 정리를 해서 제가 앵클 마무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머슬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